자, 오늘은 드디어 타봅니다. 뭐 시승기로 따지고 보면 아주 발빠른 시승기는 아니죠. 좀 늦었습니다. 여기는 하남 로얄 엔필드이고요. 오늘도 친절하게 잘 인계 받아서 이렇게 클래식 650 바이크를 받았습니다. 야, 일단 색깔이 레드를 오늘 타기로 되어 있어요. 현재 레드가 금액이 제일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색깔이 있죠. 그래서 레드, 그린, 크롬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량이 레드 859만원, 그리고 그린이 869만원, 그리고 크롬이 89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따로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모습은 굉장히 우람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면서도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역시 로얄 엔필드가 참 그것들을 잘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클래식 650을 타볼 건데, 우선 출발 전에 앉아보니까 요 뷰, 앞에 보이는 뷰는 굉장히 클래식 350과 닮아 있습니다. 뭔가 살이 좀 쪘다. 자, 아무튼 일단 마감 상태는 다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타는 맛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뽕 좀 제대로 즐기면서 한번 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시동부터. 올라오는 소리는 아주 적절하게 울려주고 허벅지로 쫙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일단은 회전력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초반 토크에서 뭔가 밀어줄 것 같은 그런 회전음을 들려주는데, 이거는 일단 타 보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기판에는 RPM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정말 클래식하게 마일과 그 다음에 킬로미터, 속도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ABS가 켜졌다라는 표시와, 그리고 현재 N단, 1단, 2단, 3단이 될까요? 그건 아래쪽이 뜨네요. 아래쪽에 굉장히 80년대에 쓸 것 같은 그런 아날로그틱한 시계 영상으로 아래에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 재밌죠, 그죠? 2025년에 이런 디자인을 살려고 해도 어려워요. 인도가 클래식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복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게 이런 거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카시오 시계처럼 되어 있는데 재밌어요. 귀엽고. 인도가 말하는 이 클래식은 70년대에서 80년대 향수를 조금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토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떠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자, 우선 제원부터 볼까요? 자, 해당 바이크도 650 라인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우선 엔진은 648cc 병렬 2기통이죠. 공랭식이고, 최대 출력은 7250rpm에서 47마력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5650rpm에서 52Nm로 확인이 되고요. 중량은 243kg, 연비는 1리터당 21kg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저는 얘가 슈퍼메테오보다 낮을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딱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더 낮아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재원상으로는 시트고는 800mm입니다. 800mm. 슈퍼메테오보다 확실히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봐도 제 키가 175인데 그냥 힘 빼고 타면 살짝 두 다리가 닿긴 하지만 뒤꿈치가 살짝 들리는 그런 정도의 시트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은 스포크 휠에 튜브 타입. 제원상 보면 뭐 사실 슈퍼메테오 650이랑 거의 판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슈퍼메테오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은 느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슈퍼메테오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필링이 있어서 엄청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좀 더 신경 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클래식 650에도 그런 느낌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링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RPM이 상승되거나
기어를 넣고 출발할 때 이질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유턴. 예전에 클래식 350 탈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좀 통통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유동성이 생각보다 좋아요. 650도 무게는 다소 있죠. 200kg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클래식 네이키드처럼 굉장히 잘 들어 눕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할 건 단연 포지션입니다. 자, 포지션은 뭔가 또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냈어요. 다리는 90도로 딱 굽혀져 있고 허리는 살짝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아래 보는 것도 아니고 F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살짝 어정쩡하게 앞으로 쏠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는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상체는 뭔가 스포츠 네이키드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350 라인들을 탔을 때는 탱크통이 굉장히 짧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을 스로틀에다가 딱 내려놨을 때 많이 접히는 느낌, 앞이 짧다라고 느꼈었는데 얘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탱크통이 길어진 건 아니지만 앞이 짧은 느낌은 또 좀 별로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는 여유 있고 상체는 스포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또 이제 뭐 시인성이겠죠. 뭐 계기판이라든지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시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범위가 좀 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오, 뒤에 덤프 트럭.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막 달리다가 눈가리만 살짝 아래로 깔면 딱 보이는 그런 위치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기판 아래에 카시오 시계 같은 그런 아날로그틱한 형상의 표시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름 게이지랑 기어 그리고 현재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진성 한번 봐야겠죠. RPM 올려보겠습니다. 아, 재밌다니까. 로얄엔필드 차량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어떤 재미가 있냐면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리가 되게 웃긴 게 RPM이 올라갈 때는 오도르륵 하고 올라가거든요. 오도르륵 하는데 단수 바꿀 때 클러치 잡기 위해서 이제 스루트 놔두면 그 여백에 피숑 피숑 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도르르 피숑 오도르르 피숑 요런 느낌의 어떤 사운드적인 그런 재미 요소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정말 스루트를 쥐어 짤 때 초반 토크라든지 초반 출력 굉장히 좋습니다. 어허허 아, 재밌어. 고속 출력이라든지 고속 토크감이 그렇게 또 어설프지만은 않은 그런 적당한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출력 바이크를 타는 건 좋은데 이게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바람을 온전히 다 맞아야 할 때는 오히려 굉장히 큰 힘은 부담을 안게끔 하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감으면 더 힘차게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버티는 한계점이 도달했을 때 그때의 그 불안감은 사실 이루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털리기도 하고 얘는 그런 세팅에서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출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쥐어짜는 맛이 있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좌우 운동 한번 볼까요? 오. 어허. 좌우운동은 제가 지금까지 탔던 로얄 엔필드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오히려 슈퍼메테오 650이 좀 더 가벼웠던 것 같은데 슈트고가 더 높아서일까요? 그 전체적인 무게감을 다 끌고 와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좌우운동을 할 때 조금 무거운 게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갈 때 끌고 와야지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무게감이. 무게점이 굉장히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순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겁지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턴을 해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BS가 어찌됐건 이 채널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 어느 정도 가속을 했다가 앞브레이크, 브레이크 잡다가 앞브레이크, 자, 뒷브레이크, ABS 잘 터지고, 뒷브레이크, 자, 같이 아주 적당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가는 ABS 아주 잘 터져줍니다. 로얄 엔필드의 역시 고급 버전이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ABS 성능과 브레이크 성능 모두 다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을 감히 제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메테오 같은 경우에는 긴 장거리, 그리고 클래식 6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장거리용이라기보다는 근교발이로 해서 멋있게 타고 다니는 목적을 두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트가 좀 단단한 편에 속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게감이 있고 유동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안정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얘가 좀 둔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만약 간다거나 하고 할 때에는 조금 다소 피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친구가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소 피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중장거리까지 좀 멋있게 엔진의 고동감, 거친 어떤 토크감 이런 부분들을 즐기면서 타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더 재밌는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